여러분, 지금 부엌 선반에 놓인 그 익숙한 조미료들이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매일 먹는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관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가 그 원인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심혈관 건강과 식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혈관 상태를 추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조미료는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부분입니다. 소금이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그 외에도 우리 식탁에는 혈전을 만드는 숨은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름 한 방울, 양념 한 숟가락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벽에 찌꺼기를 만들고 그게 어느 순간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5가지 조미료의 위험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식습관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양념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혹시 어떤 조미료가 가장 위험한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걱정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70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도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셨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셨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진한 된장국에 김치를 곁들이셨고 저녁에는 고추장 양념을 듬뿍 넣은 고기나 볶음 요리를 즐기셨습니다. 국물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고요. 건강한 한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나쁜 식단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과 비교해보니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조미료 섭취가 굉장히 잦았던 거죠. 나트륨도 문제였지만 재사용한 기름이나 설탕이 숨어있는 양념들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혈전과 직접 연결되는 조미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전을 부르는 조미료 5가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아껴 쓰시는 식용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튀김이나 부침을 하고 남은 기름을 버리기 아까워서 한두 번 더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게 절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고온에서 여러 번 가열된 기름은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독일 심장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기름을 재가열했을 때 유해 화합물 농도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번 쓴 기름도 문제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쓰면 그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순재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평소 튀김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기름을 아까워서 두세 번씩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식용유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은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쓰시니까 기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조리법으로 바꿔보세요. 찜 요리나 구이 요리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꼭 튀김을 해야 한다면 기름을 넉넉히 쓰되 재사용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낮은 온도 조리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쉽게 변질되거든요. 튀김용으로는 발연점이 높은 전용 기름을 따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기름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음은 여러분이 정말 방심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양념 소스 속에 숨어 있는 설탕입니다. 불고기 양념, 떡볶이 소스, 고추장 양념, 심지어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가죠. 문제는 이 설탕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불고기 양념 한 숟가락에 각설탕 2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단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독일 당뇨병 연구소에서는 가공당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혈전이 생기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72세 최미자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 양념 요리를 자주 드셨던 거예요. 불고기, 닭갈비, 떡볶이 같은 음식들이었는데 모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들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양념을 만드는 겁니다. 설탕 대신 식초, 마늘, 생강, 과일을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는 양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판 양념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세요. 탄수화물 중에서 당류 수치를 꼭 보셔야 합니다.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첫 번째 성분으로 적혀 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불고기 양념이나 떡볶이 소스 드실 때 설탕 양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국물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물을 정말 좋아하시죠. 아침에 국 한 그릇, 점심에 찌개 한 그릇, 저녁에 또 국물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국물 한 그릇에 하루 권장 나트륨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2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한 끼에 다 먹어버리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물 섭취가 많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1.5배나 높았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75세 정성호 님도 이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된장국 국물을 남김없이 다 드셨거든요. 건더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국물까지 쭉 비우셨죠. 그러다 고혈압이 심해지고 협심증까지 생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국물 맛이 아쉽다면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으로 바꿔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거예요.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다시마나 버섯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감칠맛도 충분히 나고 건강에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국을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아니면 건더기만 드시나요? 오늘부터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만 6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발효식품인 사워크라우트와 비교해보면 사워크라우트는 된장보다 나트륨이 절반 이하입니다. 같은 발효식품이지만 나트륨 조절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 된장은 전통적으로 소금을 많이 사용해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69세 박정자님도 이 문제를 경험하셨습니다.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된장찌개를 끓여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고혈압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럼 된장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된장의 좋은 점은 살리되 나트륨 섭취는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된장보다 나트륨이 30에서 40% 정도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더기만 드셔도 된장의 좋은 성분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섭취 방식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을 얼마나 넣으시나요? 오늘부터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고추장과 마늘입니다. 고추장도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죠.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신진대사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추장 속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고추장 한 숟가락에 나트륨 400mg, 설탕 5g 정도가 들어갑니다. 양념으로 한두 숟가락만 써도 금방 과다 섭취가 되는 거죠. 마늘도 비슷합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생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마늘 보충제를 과량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마늘 보충제를 과량 섭취한 환자의 20%가 출혈성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70세 김정우 님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고추장을 좋아하셔서 거의 모든 요리에 넣으셨고 생마늘도 하루에 대여섯 쪽씩 드셨습니다. 혈관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잦은 코피와 혈압 불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마늘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고추장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매운맛을 원하신다면 청양고추나 고춧가루를 조금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한두 쪽만 드시고 가능하면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보다는 자극이 덜하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보충제를 피하셔야 합니다. 약효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혹시 고추장과 마늘을 매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적정량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5가지 조미료가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혈관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름 사용부터 바꿔야 합니다. 기름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침개를 만들 때 평소에 기름을 4숟가락 쓰셨다면 이제는 2숟가락만 쓰시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정도로도 충분히 요리가 가능합니다. 기름을 줄이면 혈관 염증도 줄어들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계량 스푼을 사용해서 기름량을 정확히 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만 계량해 보시면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기름을 사용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감으로도 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팬도 중요합니다.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하시면 기름을 훨씬 적게 써도 음식이 눌어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요리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리브유는 고온에 약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약 190도 정도인데 튀김은 보통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조리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면 쉽게 변질되고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낮은 온도의 요리에만 사용하시고 고온 조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전용 기름을 따로 구입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나 찜, 구이 요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는 뜨거운 공기로 음식을 익히기 때문에 기름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구마, 감자,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은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튀긴 것처럼 바삭하면서도 기름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찜 요리도 좋습니다. 찜통에 생선이나 야채를 넣고 쪄내면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 기름을 절반만 줄여보시겠습니까? 다음은 양념 소스를 고를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념을 살 때 맛만 보고 고르시는데
이제부터는 뒷면 라벨을 꼭 읽어보세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탄수화물이 있고 그 아래에 당류가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류 수치가 바로 설탕 함량입니다. 당류가 5g 이상이면 각설탕 1개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목록도 확인하세요. 원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스 한 숟가락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저당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시면 저당 불고기 양념, 저당 떡볶이 소스 같은 제품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엔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양념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간단한 양념장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장에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불고기 양념도 배나 사과를 갈아서 넣으면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배 반 개나 사과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을 냅니다. 여기에 간장, 다진 마늘, 생강, 후추를 넣으면 훌륭한 불고기 양념이 완성됩니다. 직접 만들면 나트륨과 당분을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당 제품을 골라 사용하세요. 요즘은 저당 양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읽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국물을 절반만 남기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처음엔 국물이 아까워서 다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혈관을 생각한다면 꼭 참으셔야 합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로 포만감을 채우세요. 된장찌개를 예로 들면 두부, 호박, 버섯 같은 건더기를 많이 넣고 국물은 조금만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국물을 적게 마시면서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더기에도 국물 맛이 충분히 배어 있기 때문에 맛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더기의 식감과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을 끓일 때도 국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세요. 저염 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나트륨이 30% 정도 적습니다. 처음엔 조금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다른 양념으로 맛을 보완하면 충분합니다. 마늘, 생강, 파 같은 향신료를 충분히 넣으면 싱거운 느낌이 많이 줄어듭니다. 국물 맛이 너무 싱겁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시마나 멸치, 버섯으로 우린 육수를 사용해 보세요. 천연 재료로 우린 육수는 감칠맛이 풍부해서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다시마는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하고 멸치는 이노신산, 표고버섯은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깊은 맛이 납니다. 시중에 나온 육수 팩도 좋지만 가능하면 직접 끓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를 물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냉장 보관하거나 얼음틀에 얼려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전 국물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미각이 적응하는 거죠. 오늘 점심 국물 절반만 남기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번째는 된장을 포함한 발효식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발효식품 자체는 유익한 성분이 많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의 좋은 점은 살리되 나트륨은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판 저염 된장을 활용해 보세요. 일반 된장보다 나트륨이 훨씬 적습니다. 요즘은 나트륨을 40%까지 줄인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맛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버섯이나 다시마로 감칠맛을 보완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해서 된장의 부족한 맛을 채워줍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넣으세요. 애호박, 감자, 양파, 버섯을 듬뿍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천연 단맛과 감칠맛이 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특히 양파는 끓이면 천연 단맛이 나오면서 국물 맛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세요. 건더기만 드셔도 된장의 좋은 성분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된장에 유익한 유산균과 효소들은 건더기에도 충분히 배어 있습니다. 실제로 된장의 영양 성분 중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건더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는 적당량만 드시고 국물은 짜지 마세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김치만 넣고 국물은 따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표면의 양념이 조금 씻겨나가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된장을 줄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고추장과 마늘을 적정량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추장 속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추장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비빔밥을 예로 들면 평소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으셨다면 이제는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매운맛이 부족하다면 청양고추를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청양고추는 나트륨이나 당분 없이 순수한 매운맛만 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추장을 선택할 때도 라벨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저염 저당 고추장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 고추장보다 나트륨과 당분이 적게 들어있으니 찾아보세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한두 쪽이 적당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좋습니다. 마늘을 볶거나 쪄서 드시면 자극이 줄어들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익혀도 대부분 남아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익힌 마늘은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고 속 쓰림도 없습니다. 마늘을 익힐 때는 통마늘을 껍질째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구우시면 좋습니다. 15분 정도 구우면 마늘이 부드러워지면서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구운 마늘은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마늘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보충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효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늘을 음식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농축된 보충제는 피하세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마늘 섭취량에 대해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추장과 마늘, 어떻게 줄여보실 건가요? 이렇게 5가지 실천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는 기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다음 주는 국물 줄이기, 그 다음 주는 양념 조절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들이 사실은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조미료들, 기름, 양념소스 속 설탕, 국물, 된장, 고추장과 마늘이 사실은 혈전을 부르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재사용하면 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양념소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이 다 들어 있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고추장과 마늘도 과하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이 5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혈관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도 큽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심장도 편안하게 뛰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드린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반의 법칙입니다. 기름은 절반만 사용하세요. 양념 소스도 절반만 넣으세요. 국물도 절반만 드세요. 된장도 절반으로 줄이세요. 고추장과 마늘도 절반만 사용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처음엔 맛이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미각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예전 음식이 오히려 너무 짜고 달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도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조미료 관리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이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전을 녹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는지, 어떤 운동이 혈액순환에 좋은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까지 모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조미료를 먼저 줄여보시겠습니까? 기름인가요? 양념 소스인가요? 아니면 국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